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월요일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이 무료였다지요. 주말에 저는 강릉을 다녀왔습니다. 역이 3개가 있는데요. 평창, 진부령, 진부역이라고 그러고요. 강릉역인데 대부분 올림픽 경기는 아이스 실내 경기는 강릉에 있고요. 나머지 실외 경기는 진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강릉 시내 모든 시간대 버스 요금도 무료라고 합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몰려들 외부 교통 혼잡을 통해서 이걸 좀 피하고자 시청에서 낸 아이디어라고 하는데요. 불만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강릉 시민들께서. 세금을 낸 강릉 시민들께서 크게 양보하신 거죠. 자, 시간이 되면 청취자 여러분들께 비트코인과 4차 산업혁명 연관성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드렸으면 싶은데 오늘 마침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랑 첫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한 10분 정도면 충분히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이병태 교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디지털 용어가 있습니다. 논스, 해시캐시, 블록체인, 레저. 그다지 익숙치 않죠. 비트코인이 화폐냐 화폐가 아니냐 이 문제 민감하지만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좋은 예는 아닙니다. 카지노에 10,000원짜리 10만원짜리 칩이 돈입니까 돈이 아닙니까? 비트코인과 같이 1000여 개의 디지털 징표가 화폐입니까 아니면 화폐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왜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지 아십니까?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1세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요? 이병태 교수님과 말씀 나눌 때 많은 질문 보내주십시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정부가 가상화폐 열풍에 가상화폐 실명제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논란이 됐던 폐쇄 여부는 정부 차원에서 협의를 거친 후에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파장이만 많지 않죠.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가 많았는데 그죠. 일부에서는 카이스트 경영대학교 이병태 교수와 말씀드린 대로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가상화폐 열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어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인터뷰하겠습니다. 황 청장은 이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를 두고 이 대통령 공약이 후퇴했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2부에서 직접 황운하 청장에게 한번 말씀 들어보고요. 3부와 4부는 팩트진검승부 트루맨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커 그리고 주간경향 반기훈 기자와 함께 다스를 둘러싼 정호영 전 특검과 당시 경찰 수뇌부의 이 책임 공방 한번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십시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예고해드린 대로 첫 번째는 바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가상화폐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이 가상화폐 열풍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IT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과거 닷컴 때 버블처럼 기술 혁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제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이 현상은 중국, 일본, 한국 다 이렇게 공이 나타났던 현상이고 또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사회가 조그만 사건들이 있으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 당국도 네. 정확한 통계도 없거든요. 그렇죠. 한 200만이 투자하고 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예. 보유한 가치를 1인당 보면 한 100만 원 정도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예. 투자한 금액은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통계도 없으면서 지금 과민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는 것은 이 거래가 정부가 개설했거나 정부가 관리 감독하는 그런 거래소에서 열리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사설로 만들어 놓은 거래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잡기가 어렵고 더욱이 또 해외 계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비트코인 열풍을 놓고 노무현 정부 시절 바다 이야기에 이렇게 비유했지 않습니까? 예. 도박이다. 이건 화폐가 아니다. 투기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기 어렵고요. 예. 이 개념은 사실은 전자화폐 개념은 비트코인 이전부터도 여러 번 시도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많은 실패를 했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도 뭐 전자지갑 만들고 전자상거래 초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 2009년에 개념이 나오고 2010년부터 거래가 시작된 이후로 벌써 8년 이상을 생존하고 많이 수용되어 왔던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화폐가 기존의 화폐하고 다른 혁신성이 있다라고 사회에서 수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 봅니다. 예, 제가 좀 이따가 교수님 감리하에 청취자분들에게 이 가상화폐의 의미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박상기 법무장관이 이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이야기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아침에 발표를 해버리셨지 않습니까? 이게 네. 적절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은 그 거래소 폐쇄가 행정부의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상당히 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새로 법을 만들거나 이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분류해서 기존의 금융 거래에 관련되는 법들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건데 네. 이런 것들을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거를 전면 금지한 나라는 아주 특수한 사정이 있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두 나라밖에 없거든요. 예. 이제 러시아는 잘 아시다시피 마피아 관련 범죄 그렇죠. 조직의 연계성 때문에. 연계성이 많고요. 예. 그 유럽의 은행들이 다 그 마피아의 자금 세탁을 도와줬다 그래서 지금 다 소송에 걸려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외환의 자유가 없는 나라인데 예. 당국의 눈을 피해서 해외로 자산을 이렇게 빼돌리고 이런 수단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거 다른 나라들은 다 이런 극단적인 대응을 하는 나라가 없는데 예. 뚜렷한 이유도 없이 우리나라도 그런 아주 금융 후진국의 그리고 전체주의적인 나라의 그 규제를 예. 답습하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정부가 다시 이 거래소 폐쇄 방침을 다른 부처 간에 좀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할 것이고 일단 거래 실명제 추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이제 워낙 금융실명제하고 예. 그리고 금융권에서 돈이 빠져갈 때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가 금융기관에 있으니까 네. 기존의 관리체계 하에서도 정부가 금융기관한테 그런 의무를 감독하고 또 독려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실명제를 은행들이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거래소 지금 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현재는 불법적인 일이 아니고 예. 또 가상화폐를 소유하는 것도 합법적인 자기의 경제 활동인데 네. 금융기관이 소비자의 금융거래를 임의로 서비스를 안 한다? 이건 사실은 그 권한이 없는 일이죠. 네네. 그리고 그런 걸 보면 이게 은행의 자율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네. 허술이 퍼른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네. 아니면 은행에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서슬이 풀었습니까 지금? 뭐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겠죠? 예, 감독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상당히 좀 신중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 계좌 모두 카드 계좌 모두를 해제하겠다 이런 불만을 터뜨린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또? 저는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을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분쟁도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합법적인 금융거래를 금융회사가 임의로 거래를 거부할 중단한다. 권리가 없었어요. 예, 그렇죠. 그거는 현재 법 체계로서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예. 아마 소비자들이 이제 요즘 막 그런 가상 서비스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분노해서 네. 뭐 해지한다 뭐 이런 운동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를 들어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의해서 상당히 좀 위배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시장에 간섭을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또 이 시장이 앞에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투기 시장화되어서 너무 이 급격하게 가격의 변동성을 보이게 되면 또 많은 젊은 층과 또는 서민층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받게 되면 경제 전반에 걸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서민 경제가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정부가 개입을 필요로 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과거에도 예. 그 위험한 투자 우리나라가 선물 이런 거 그렇죠. 시장이 세계 2위였고 네. 이런 상황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 이제 우리가 주식이나 선물에 투자할 때 증권회사에 가서 투자를 개설하면 투자 예. 성향 조사도 받고 그 위험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상품도 그에 준하는 변동성이 큰 상품이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한테 그런 위험을 경고하고 또 그렇게 위험을 알고 자기 책임하에서 할 수 있는 예. 관리 체계, 규제 예. 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 이제 아까 거래소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과연 투명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주식거래소처럼 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왜곡 없이 거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네. 대해서 지금은 감독 체계가 없고 네. 특히 이제 해킹이나 아니면 과도한 주문이 몰렸을 때 몇 번 지금 거래 중단을 가져서 문제가 생긴 적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적정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데인지 그리고 네. 신규 화폐를 발행하겠다는 이제 벤처 같은 회사들이 예. 정말 실체가 있고 비즈니스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들 이런 것들은 네. 정보 공개의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 감독 체계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 그러면 소비자들이 조금 덜 위험한 거래를 할 수 있겠죠. 일본이나 이런 데서 유럽에서 계속 하는 거는 위험한 거래니까 그 위험을 알고 거래하라라고 하는 시그널은 일관되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정책 당국자들도 그래야 예. 될 거로 봅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가운데 청취 한 분이 3496번님이 비트코인은 폭탄 돌리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다단계 투자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폐쇄는 아니더라도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교수님 생각에 이거는 비트코인은 화폐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화폐가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요.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원래 만들어진 게 기존 화폐, 우리 화폐도 이제 현금을 거래하다가 네. 외국에 보면 자기압 수표를 하다 신용카드 거래를 하다가 요즘엔 모바일 결제 수단으로 계속 진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기존 화폐가 가지고 있는 비용이나 위험성을 자꾸 줄여가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그런 혁신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고 예. 아직 승자가 누군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검색 엔진 회사도 계속 주인이 바뀌었었고, 네. 웹브라우저도 첫 번에 했던 거하고 다 다른 것들이 나오고 시장을 있죠. 지배하게 돼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PDF는 이런 실험들이 많이 실패를 해오면서 진화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이게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다. 예. 화폐의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상당히 신빙성 있는 진전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기술적인 내용도 포함이 되겠지만 청취자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비트코인이 4차 산업혁명과 연관성이 있고 그래서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어떤 자산 거래를 하면, 예. 모든 자산 거래는 거래 원장이라는 게 있고, 그거를 믿을 만한 정부 또는 기업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동사무소에 가지고 있거나 구청에 보관을 하고 있죠. 인감증명서 같은 거를.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하면 주식을 실제로 우리가 종이로 프린트한 주식을 우리가 만져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은 증권사하고 증권거래소하고 예탁결제원이 원장을 관리해주고 어떤 왜곡도 없이 기록을 해주고 재산을 지켜준다는 믿음하에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블록체인은 그런 거래 원장을 네트워크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한다. 그렇죠. 어떤 기구한테도 의존하지 않고 네. 그리고 그거가 암호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내용을 볼 수 없다. 이런 전제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게 가능하면 우리나라 우리가 지금 금융 거래를 할 때 중간에 그런 거를 관리해주는 회사가 먹는 이익이나 이런 것도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그렇죠. 또 그다음에 우리가 학력 위존이 또는 인감증명 위존이 이런 거에 의해서 사회적 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가상화폐처럼 블록체인 하에다가
암호화해서 저장을 하고 우리가 유통을 시키면 네. 그 외에 이제 변조가 불가능하니까 네. 신용사회가 될 거다. 그래서 소위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많은 인증서 및 자격증이니 뭐 이런 것들을 다 이 체제 안에 집어넣으면 이제 큰 변화, 경제 질서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충분히 뭐 교수님께서 청취자분들을 돕게 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주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상화폐를 대응해 나가야 될지 한번 말씀 짧게 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이 열풍이 부는 거는요, 꼭 위험하다고만 보지 말고, 네. 우리 사회가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었다라는 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 젊은 세대들은 이미 20년 전부터 게임 내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네. 현금화하고 그래 왔고요. 예. 또, 많은 PC방 이런 데서 채굴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데다가, 우리가 인터넷하고 스마트폰을 조기에 우리가 수용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 분야에서 우리가 큰 국제적 경쟁력 있는 산업들이 생겨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블록체인에서도 예. 우리가 뭐 선제적으로 하는 게 반드시 이렇게 이게 다 투기고 낫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상대적 경쟁력이고 우리가 아마 아날로그 전자가 계속됐다면 여전히 소니의 워크맨을 쓰고 있겠죠. 그죠? 그렇겠죠. 근데 디지털화 했을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변화를 필요한 것처럼 예. 이것도 디지털 화폐 속에서 우리가 자금 시장이나 예. 금융의 선진화에 어쩌면 통해 오는 비용을 치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다른 나라처럼 예.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에 집어넣지만 전면 금지하는 이런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복잡한 디지털 용어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거를 그래도 쉽게 잘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자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카이스트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였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